반갑습니다. 스포츠도 재밌게 봐주고. 네. 내가 눈물 좀 흘렸어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는 뵀던 건가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역 작가 최영진. 아, 그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구에서 웹툰 스튜디오 운영하고 있는 안혜진. 아, 그래, 반갑습니다. 얼큰 스튜디오? 웹툰 스튜디오. 아, 그래. 나는 얼굴 큰 건 줄 알았어. 내가 어디로? 이쪽으로 안으로 갈게요. 앉으세요. 원길 고생하셨습니다. 할까요? 네, 후보님 그건 옆에 계신 최영지 작가님의 아, 그래요? 그림입니다. 아, 그림 얘기 정말 예쁘게 그러셨네. 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세계로 뻗어가는 K 컨텐츠 미래 먹거리 컨텐츠 산업 정책 간담회 사회 맡은 이재명 캠프 대변인 강유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도 이제 문화예술인으로서 이 자리 너무 감명 깊고요. 하나의 웰메이드 컨텐츠입니다. 산업과 일자리, 지역 관광까지 이곳도 흑삭 소가수다에 나왔던 명소가 하나 있다고 저거 들었는데 2차, 3차 산업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미래 먹거리 산업입니다. 문화 콘텐츠 다양하긴 하지만요. 오늘은 특히 한국 웹툰은 저희가 종주국입니다. 세계를 주도하고 있고요. 오늘 정책 간담회 통해서 세계를 주도하는 소프트파워 강국에 대해 논의를 같이 나눠보고자 이렇게 모였습니다. 이렇게 의미 있는 자리 함께 해주신 여러분 그리고 감사드리면서 먼저 이재명 캠프 측의 배석자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다리셨던 이재명 예비 후보님 다시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소중한 정책을 마련해 주시는 윤우덕 정책본부장님이십니다. 네. 네. 그리고 김태선 수행실장님이십니다. 네. 저는 아까 인사드렸던 강유정 캠프 대변인입니다. 네, 대구 작가님이십니다. 스튜디오 안 대표 안효진 대표님. 네, 그리고 최영지 작가님. 네, 그리고 웹툰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협회장님들 같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가나다 순으로 소개드리겠습니다. 김병수 우리 만화연대 회장님. 반갑습니다. 김신 웹툰 협회 회장님. 네. 가나다 순이 아니라 여기는 회장 부회장님으로 소개가 되네요. 박세현 한국 만화 웹툰 평론가 협회 회장님. 네. 김병철 한국만화 웹툰학회 부회장님. 네, 자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업계에서도 같이 자리해 주시고 계십니다. 김선중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이사님. 네, 그리고 배진수 작가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차정윤 네이버 웹툰 이사님. 네, 최승현 넷플릭스 정책총괄님. 네, 저희가 살짝 예고를 드리면 두 작가님께서 오늘의 상황을 좀 아마 스케치를 하실 듯해요. 하시고 이따 좀 보이는 시간도 갖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이재명 예비 후보님의 발언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 앞으로 손님부터 먼저 소개하도록 하십시오. 근데 우리 최영지 작가님 만화 캐릭터 본인 닮으신 것 같아요? 아, 네. 본인 이야기를 제 아. 이야기를 담은 책이라서. 실제로 닮았죠? 네. 네, 너무 닮았습니다. 잘 그리신 것 같아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기 아까 우리 강 의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계산성당이 이번에 아주 유명했던 폭삭 소가수다 촬영지여서 우리 관광객이 많이 온다고 그러네. 칠곡의 가시성당? 거기도 많이 온다고. 제가 전에 그 용평 스키장에 한번 갈 일이 있었는데 그 스키장 정상부에 보면은 배용준 배우 이거 뭐라 그럴까 이게 그림이 있어요. 아, 등신대라고 그럽니까? 네. 거기 일본 관광객들이 사진 찍으려고
상당히 많이 오는 걸 제가 봤습니다. 이게 문화 콘텐츠가 이제 과거에는 그냥 흥미거리에 불과했다면 지금은 이제 일자리, 관광자원, 그리고 그 나라의 소프트 파워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자원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 복사 소가수다를 이제 그때 제가 잠깐 대표를 그만두고 잠깐 쉬는 시간이었는데 뭐 위험하다 그래서 집회도 못 나가고 집에 갇혀 있을 때인데 그때 잠깐 하도 유명하다 그래서 제가 그걸 한번 봤어요. 하나만 보고 말아야지. 휙휙 돌려보려고 보다가 정말 제가 폭삭 빠져가지고 그걸 봤는데 눈물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그 아내한테 들키면 안 되잖아요. 이 경상도 사람들 눈물 들키면 안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몰래 우느라고 정말 고생했는데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바로 문화의 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면 뭐 군사력도 있겠고 경제력도 있겠고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저는 진정한 힘은 문화라고 생각해요. 이 김구 선생을 제가 가장 근대사에 존경하는 분이신데 그분이 우리가 비록 큰 무력을 가져서 남의 나라를 침공 지배할 것까지는 필요 없고 우리 나라를 충분히 지킬 정도면 충분하다. 무력은. 그런데 정말로 가지고 싶은 것은 세계에 자랑할 강한 문화의 힘이다. 소위 요즘 말하는 문화강국을 꿈꾸셨죠. 저는 이 김구 선생의 그 안목, 해안이랄까 참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먹고 살기도 어려운 시대였는데 그리고 나라 국권을 빼앗겨가지고 독립을 하느냐 마느냐 뭐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문화의 힘을 얘기했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지금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사실 한류라는 이름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단순히 영향력에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산업의 기반으로 또 일자리를 만드는 하나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배진수 작가님이 아주 유명한 분이신 것 같은데. 네. 근데 되게 젊어 보일 것 같았는데, 얼굴을 보니까. 78년생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미안합니다. 이게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웹툰이 드라마에서 다시 또 하나의 산업으로 관광 자원으로 이렇게 발전하는 걸 보면 정말 우리 앞으로 주력해야 될 분야가 저는 문화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현실 정치인이어서 언제나 사실은 이게 우리나라의 국민의 삶에 나라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런 데 관심이 많죠. 그래서 저는 문화라고 하는 걸 접할 때도 어떻게 하면 이거를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또는 일자리를 만드는 그런 재료를 잘 쓸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합니다. 오늘도 사실 그런 얘기들 한번 나눠보고 싶은 거죠. 우리가 사실은 가진 힘이라고 하는 게 대단한데 세계에 좀 특이한 요소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어떤 게 있냐면 다른 종교들이 거의 비슷비슷하게 경쟁할 정도로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천주교, 기독교, 불교, 뭐 유교 과거로 따지면 근데 이런 종교들이 아주 다양하게 있으면서도 종교 간에 충돌하지 않는 나라가 거의 유일하게 대한민국이라고 합니다. 뭐 이 정도 되면 이제 세력 다툼을 하느라고 뭐 거의 엄청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심지어는 전쟁 상황, 내전 상황까지 가고 그러죠, 보통. 근데 우리는 그냥 서로 존중하고, 예를 들면 교회 다니시는 분도 야단법석 이런 말을 쓴단 말이에요. 또 불교 단어인데 우리는 그것도 잘 모르죠. 문화의 깊이, 또 포용력 이런 게 아닐까 싶어요. 저는 이번에 우리 빛의 혁명 과정에서도 좀 비슷한 걸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보통 군중들이 수만 명, 수십만 명 이렇게 모이면 기본적으로 폭력 행위를 저지릅니다. 그러니까
부시고 불지르고 뺏고 약탈하고 싸우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는 안 하잖아요. 규모가 클수록 더 깨끗하고 평화적이고 아름답게까지 하죠. 그게 우리의 힘인데 저는 결국 이 바탕에 우리의 문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세계 문화 소프트 파워 이게 순위가 15위라든가 뭐 그렇게 평가된다고 해요. 15위 12위라고 평가되고 있군요. 12위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거는 이제 우리의 잠재력 수준에 비춰보면 좀 많이 부족하지 않나 싶습니다. 문화예술인들이 존중받는 세상, 또 문화예술인들이 그 문화예술 자체로 사실 고통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높은 생활 수준을 영위할 수 있게 해주는 것, 또 그런 가능성의 영역을 만들어내는 게 바로 정부가 할 일, 정치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예술 관련 예산도 좀 대폭 늘릴 필요가 있고, 제가 경기도 성남시에서는 뭐 독립영화 제작 지원이라든지 또는 창작 시나리오 작가들, 창작 학교 이런 것도 만들어보고, 또 이제 골목들 다 이게 망해가면 거기에 문화예술인들 입출시켜서 좀 동네를 좀 색다르게 바꿔보는 뭐 이런 것들도 해봤는데 의외로 드는 비용 예산에 비해서 효과가 상당히 큽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정부 예산은 이런 데 잘 안 쓰려고 하죠. 표시가 잘 안 나요, 대신에. 또 어디에 뭐 다리나 건물이나 이런 거 지으면 표시가 나고 저거 누가 했어 뭐 이런 얘기를 들을 수가 있는데 문화예술 부문에 대한 예산을 집행을 하면 사실 표시는 안 나요. 이게 잘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좀 생각을 바꿀 때가 됐다. 문화예술 관련 예산도 좀 대폭 증액하고 또 문화예술인들이 그냥 창작 의욕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의 핵심적인 직업으로 하나의 산업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오늘 좋은 의견 좀 듣고 싶고요. 저희도 정치인으로서 과연 어떤 정책이 바람직한지 그런 연구도 검토도 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특히 대구에서 보니까 더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참여하신 이제 현장의 발언들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스튜디오 안 대표, 안효진 대표 먼저 말씀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구에서 웹툰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는 스튜디오 안의 안효진이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저희는 K 콘텐츠 자생력 강화 방안에 대한 짧은 의견과 세계적인 K 콘텐츠 육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발언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디지털 콘텐츠의 불법 복제 및 유통으로 인해서 창작자와 권리자의 경제적 피해가 심각합니다. 하지만 불법 유통자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고 창작자가 민사소송을 통해서 피해액을 청구해도 개인 파산 등의 방식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아서 실질적인 구제는 조금 어렵습니다. 창작자의 권리 보호와 디지털 콘텐츠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콘텐츠 불법 유통 피해자에 대한 형사처벌 기준 강화와 불법 유통으로 얻은 범죄 수익을 환수하여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는 효과적인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합니다. 또한 K 콘텐츠는 한국적인 정서와 장르를 넘나드는 다양한 시도로 말미암아 세계적인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K 콘텐츠의 지속을 위해서는 실험적이고 경쟁력 있는 오리지널 IP 웹툰을 계속해서 제작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현재 웹툰 제작 시스템은 흥행한 웹소설을 원작으로 웹툰을 제작하는 노블 코믹스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인정받은 인기 웹소설을 제작하는 방식은 웹툰의 수익률을 안정화하고 웹툰 시장 규모를 확대하는 주요한 동력이 되었지만 이른바 양산형 웹툰이라는 장르적 편향을 함께 가져왔습니다. 또한 유명 작가의 판권을 사들이기 어려운 웹툰 스타트업 혹은 지역 내 영세업체들로서는 좋은 작품을 만들고 흥행시킬 수 있는 기회조차 갖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양하고 도전적인 창작의 기회와 K 콘텐츠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오리지널 웹툰 제작을 위한 투자와 지원이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대구에서 활동하시는 우리 최영지 작가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서 활동 중인 지역 웹툰 작가입니다. 웹툰은 크게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직업이라서 제 주위에도 작가 지망생들이 참 많은데요. 길을 걷다 보면 심심찮게 만화학원이 보일 정도로 만화학원이 많고 네, 예를 들면 전국 30여 개 지점을 둔 유명 만화학원이 대구에만 4개의 지점을 둘 정도인데요. 이는 전국 광역시들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그 경쟁 구도에 있는 만화학원 또한 전국 7개 지점 중 4개 학원이 대구에 있을 만큼 대구는 웹툰 창작의 잠재력이 큰 도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도권처럼 창작을 지원하거나 연계하는 시스템이 부족하고 정보 접근 자체가 어렵다 보니까 사실상 어디서든 다 똑같이 작업할 수 있는 직업임에도 불구하고 작가님들이 결국 서울로 떠나갑니다. 저는 대구 작가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지만 수도권에서 활동하는 동료들 이야기를 들으면 생각조차 못했던 기회들이 거기에 있구나 하는 부러움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론 수도권의 비싼 집값과 물가 그리고 정보 과잉과 경쟁 과열에 힘들어하는 작가님들을 보면 지방에서의 작가 생활의 매력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방의 장점에 창작자들을 위한 인프라가 더해진다면 더없이 매력적인 도시로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구가 단순히 떠나지 않아도 될 도시가 아닌 만화를 좋아한다면 꼭 오고 싶은 도시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다음에 김병수 우리만화연대 회장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우리만화연대 김병수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좀 여러 의무들을 좀 갖고 왔는데요. 저희 만화계가 협단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사단법인만 12개고 그래요? 여러 임의단체들 포함 한 20개 넘는, 저는 또 아까 우리 작가님 얘기하신 것처럼 지역만화 웹툰 협단체 연합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도 9개 단체가 각 지역마다 존재하고, 말씀드린 대로 또 만화학과, 제가 이제 만화과 교수로도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만화과가 최근에 1년에 한 10개 이상씩 새롭게 웹툰과가 생길 정도로, 특히 지역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가장 많이 생긴 과기도 하고 해서 많은 웹툰 만화 작가들이 지방에서 사실은 양성이 되고, 또 거기 근거를 두다 보니까 굳이 또 서울로 안 올라가고 또 지역에 남아서 활동을 하기도 하고 하는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좀 대체적인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좀 수도권 중심으로 있다 보니까 지역 작가들이 상대적으로 좀 곤란을 겪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같이 협단체들이 의논해서 사실은 좀 만들어 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총연합이라는 그런 형태로 좀 모여서 여러 가지 다양한 작가분들의 또 지망생들의 또 학생들의 의견들을 좀 수렴하고 있고요. 저는 또 우리만화연대 회장으로서 한 말씀을 더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웹툰 산업이 여기 앞에 카카오 엔터나 네이버 웹툰 또 넷플릭스 다 있고 전 세계에 우리 웹툰이 종주국이고 또 산업적으로는 많이 해야 되지만 오늘 또 해결해야 될 현안들도 많으신 것 같은데, 저희 협회나 민간에서는 산업적으로는 당연히 이제 업계다 우리 또 워낙 잘하고 계시니까 우리 협회들이나 우리 민간에서는 그 기초 체력을 좀 탄탄하게 하는 그 작가들의 좀 산업적으로 아주 우수한 작품도 있는 반면에 또 다양한 다양성 만화, 종 다양성 대한 만화, 독립 만화 아니면 각자의 좀 비주류 만화 이런 것들도 좀 더 활성화되는 와중에 주류 만화들이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있을 때 우리의 그 다양성 만화들이 좀 더 창작되고 그 작가분들이 표현하고 싶은 장르나 영역들이 좀 더 확장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머리를 맞대서 좋은 안들을 만들어 갔으면 하는 바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병철 한국만화 웹툰학회 부회장님, 네, 말씀 주시면 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한국 웹툰학회 부회장 김병철 작가입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국만화가협회 대구 지부장이기도 합니다. 네, 스토리 작가로 활동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가 지금 네 번째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좀 난감합니다. 제가 준비해왔던 게 앞에서 다 말씀을 해버리셨어요. 이제 학회 입장에서는 김병수 교수님이 하셨고 작가로서는 또 하셔가지고 되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이거 참. 제가 이제 오늘 저희 학회 회장님께서 오셔야 되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제가 오게 된 건 양해의 말씀 부탁드리고요. 제가 볼 때는 제가 대구에서 오래 고생하고 활동하다 보니까 저한테 기회를 넘기신 것 같습니다.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이제 제 입장상 두 가지 정도를 제가 정리했었는데 첫 번째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구 경북 지역이나 아니면 지역적으로 그 웹툰 학과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긴 한데 제가 볼 때는 이제 국립대학교는 안 만들어지고 있어요. 대구에는 경북대 그리고 경북에는 뭐 경북대학교 이름이 바뀌어서 헷갈렸습니다. 그리고 뭐 육군 3사관 학교, 금호공대 같은 4개의 이제 국립대가 있는데 금호공대나 뭐 육군 3사관 학교는 안 된다 치더라도 2개 이제 그 대구를 지탱하는 경북대학교, 경북을 지탱하는 경북대학 같은 경우에 이제 웹툰과가 생긴다면 좀 더 아까 이제 그 말씀하셨던 것 중에 기본적인 인프라를 만들어서 뭐 학술적인 연구가 좀 필요하다고 저도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면 좋지 않을까 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저도 대구에서 20년 정도 작가 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여기서 성공한 작가분들이 다 서울로 수도권으로 갑니다. 그 이유가 대부분 대구보다는 서울 쪽이 인프라가 좋기도 해서 이게 꼭 작가들만의 문제는 아니고 지금 그 한국의 문제점이긴 하지 않습니까 이게? 그런 점에서는 이제 뭐 얘기할 게 아닐 거라고 생각도 되긴 들지만 그래도 대구 사람 입장에서는 대구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인프라를 만들 수 있는 여러 좋은 그 장소라든지 뭐 여러 그 일들이 많은데 작가들이 거기에 좀 더 많이 같이 협업을 하면서 좀 이제 의견 내서 실제 실무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의견들이 교류가 돼서 좀 더 많은 인프라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게 제 기본적인 의견이었는데 다들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지금 당황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이제 간담회 좀 이따 얘기하면서 좀 더 이 이야기들이 좀 더 심도 있게 나왔으면은 저는 감사할 따름일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말씀 끝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신 웹툰협회 회장님 말씀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중부대학교 만화과에 재학 중이면서 웹툰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김신입니다. 사실은 사전에 처음에 모두 발음은 인사만 하기로 했는데 다들 제안까지 말씀하셔서 기다리면서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웹툰 산업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간담회 자리에 참석하게 되어 매우 뜻깊습니다. 혹시라도 발언에 실수할까 봐 제가 좀 적어왔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더욱 감사하게 생각하는 건 이재명 예비 후보님이 과거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하실 때도 가장 먼저 사실은 부천 한국만화생진흥원에 찾아와 주셔서 만화가들과 함께 간담회로 도지사 선거를 출마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너무 뜻깊은 감명을 받았고요. 그리고 도지사에 당선되신 후에도 사실은 처음으로 아마 경기도지사님이 부천국제만화축제 개막식에 참석하셔서 보통은 이제 개막식 앞에 축사하고 가시는데 그때 도지사님은 끝까지 남아 계셔서 마지막 행사 끝까지 함께 하시고 주차장이 막혀서 가장 늦게 빠져나가셨습니다. 그때 제가 굉장히 초대해드리고 굉장히 당황한 기억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때 너무 감명이 깊었고요. 그리고 지난 대선 때 후보 시절에도 매년 11월 3일 날 만화가들이 모여서 권익을 주장하는 만화의 날이라는 행사에 오셔서 축사를 해주셨고 또 이제는 대한민국 대전환 시대에 이렇게 다시 또 더불어민주당 내부 경선 예비 후보의 그 출발을 저희 웹툰 협단체와 그리고 산업체 여러분과 함께 이런 간담회를 참석해 주신 것에 대해서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두 바로 오늘 끝나야 되나 아니면은 잠깐 네, 하세요. 뭐 비밀 얘기도 아닌데.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저희 학교 학생들에게 사실은 청년들의 문제가 가장 사실은 저희 콘텐츠 산업에서는
중요한 화두 중에 하나거든요. 청년 취업이. 그래서 저희 학교 학생들에게 내가 내일 이재명 예비 후보님을 만나는데 여러분이 원하는 게 있으면 한번 전부 적어내라 해서 쭉 받았어요. 그래서 175명에게 제가 받아서 쭉 정리를 해보니까 크게 세 가지더라고요. 하나는 불법 사이트 근절을 위해서 정부가 좀 적극 나서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 하고요. 그리고 웹툰 그 플랫폼이 좀 다양해서 작가들이 좀 다양한 창작하는 작가들이 좀 연재할 수 있는 기회의 폭을 좀 넓혀줬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었고요. 또 하나는 일회당 창작 코스가 너무 많아서 이 엄두가 안 난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업체하고 협단체가 표준계약서를 좀 더 강화시켜서 작가들의 그 노동 강도를 조금 줄여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전체적으로 한 세 가지로 저희가 이렇게 좀 모아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학생들의 의견을 좀 후보님께 전해 드리고요. 그리고 웹툰협회 측면에서는 지금 대구에도 있고 사실 부천 예비후보님께서 와주셨던 그 부천 부천 한국만화영상진흥원 포함해서 전국에 11개 거점 시설이 있습니다. 웹툰 캠퍼스라고. 근데 이런 것들을 사실은 후보님께서 비전을 제시해 주신 그 K 이니셔티브를 위한 문화강국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가장 원소스 역할을 하는 웹툰 산업에 가장 천병에서 일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산업의 콘텐츠 산업에서는 어떻게 보면 기초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산업 전반의 거점 시설을 좀 거버넌스를 함께 조율해 갈 수 있는 국가 시설을 좀 마련했으면 하는 협회에서는 그런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세현 한국만화 웹툰 평론가협회 회장님 말씀 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만화 120년 역사에서 처음으로 사단법인이 된 한국만화 웹툰 평론가협회 회장 박세현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사실 저는 이 자리가 좀 개인적으로는 남다릅니다. 예비 후보님께서 성남시장에 계실 때 제가 이재명의 나의 손흥공 다이어리를 공동 기획하고 출판했던 출판사 대표였습니다. 그래요? 근데 그로부터 7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한국만화 웹툰 평론가협회 회장으로서 이 자리를 오게 되었고요. 그래서 평론가 말씀 많이 나누셨지만 제가 일본이나 프랑스를 가보면 이제 그 만화 웹툰 산업이 매우 강성합니다. 근데 그 기반이 되는 게 비평과 향유 문화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우리 한국에서는 많이 조금 어떻게 보면 좀 소외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평론가협회 회장으로서 이제 비평 문화라든지 뭐 큐레이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활성화되는 방안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열심히 작업 중이신 배진수 작가님. 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배진수입니다. 대구 출신이고요. 그 바로 옆에 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 97학번입니다. 그리고 뭐 우연찮은 기회에 어찌어찌 흘러가다가 웹툰 작가로 활동한 지 14년이 됐고요. 여러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도와주신 덕에 저처럼 예전에 출판실이었다면 한 페이지도 연재하지 못할 그림 실력을 가진 사람들도 아이디어와 스토리로 이렇게 한몫 작가로서 해낼 수 있게 된 그런 너무 좋은 호시절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약간 자랑을 드리자면 제 원작으로 책도 여러 권 나왔고 또 도움을 받아서 드라마화도 됐고요. 너무 산업이 성숙되고 무르익어서 좋아야 되는데 제가 속해 있는 그 작가들이 엄청 많이 있는 단톡방에서는 기쁜 소리가 잘 나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월 조회수가 2억 6천만 건이 나오기 때문에요. 와. 하지만 이거는 정식 플랫폼이 아니고 불법 사이트에서 나오는 조회수입니다. 월 조회수가 2억이 넘습니다. 세상에. 한 달입니다. 한 달. 전 세계에서? 그 사이트, 아까 그 사이트뿐만 아니고요. 여러 군데가 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가장 큰 사이트에서 월 조회수가 불법 이용 뷰가 그 정도 나오는 걸 알고 있고요. 제 만화는 다행히 이제
크게 대중적 인기가 없는 만화라서 그 불법 사이트에 없었는데 드라마화 제작되고 나서 광고를 때리니까 아니나 다를까 올라와 있더라고요. 제 만화가. 그래서 아유 살짝 놀라서 들어가 봤더니 그 오픈한 첫날에 불법 사이트에서 제 만화의 좋아요 하트 수가 2만 개가 찍혀 있는 겁니다. 뭐 정말 이렇게 넉넉 잡아서 뭐 100명 중에 1명만 좋아요를 눌렀다 쳐도 뭐 거기서 뭐 몇백만 명이 이제 불법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너무 좋은 봄이 왔는데 너무 슬픈 이유는 저희들이 이렇게 고생해서 완수시켜놓고 성숙시켜놓고 밀집시켜놓고 고도화시켜놓은 이 사업을 고생하는 사람들은 따로 있는데 그걸로 돈을 버는 사람들은 따로 있는 현실이 너무 슬프고요. 조금 더 기회가 된다면 이 이야기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선중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이사님 말씀 듣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에서 웹툰 사업 전략 총괄 역할하는 김선중입니다. 네, 먼저 이 좋은 자리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는 또 산업이고 사업자다 보니 의견을 드리기보다는 여기에 있는 의견을 잘 듣고 기본적으로 사업을 열심히 하겠다는 마음가짐이고요. 약간 저희가 갖고 있는 이 시장에 대한 마음가짐을 조금만 말씀드리면, 강유정 위원님도 말씀 주셨고 회장님도 말씀 주셨지만 이미 다 알고 계신 것처럼 웹툰은 이제 대한민국이 종주국인 컨텐츠이고요. 또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전 세계에서 이 엔터테인먼트 컨텐츠 어플리케이션 중에 매출 1, 2위 하는 회사가 웹툰만 유일하게 한국 회사가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강한 문화 콘텐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인 것 같고요. 저희 사업자도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가 주요 언어권에서 뭐 네이버도 계시지만 다 같이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전 세계에 한국에 있는 창작자가 만드는 콘텐츠를 전 세계에 바로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좀 표현이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그 세계를 향한 우리 농수산물 직판장 장터를 운영하고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열심히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에게 이제 작품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저희가 이제 소프트 파워의 힘을 한번 잠깐 이야기를 드리면 구글에서 매월 구글 I/O라고 해서 가장 이렇게 구글의 다음 해 그 앱 전략 발표를 하는데요. 올해 5월에 있는 구글 I/O에서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한국 어플리케이션 개발사 중에 최초로 이제 저희랑 카카오엔터랑 네이버 웹툰이 초대를 받아서 갑니다. 사실 이게 저희가 여러 가지 많은 산업이 있지만 이렇게 전 세계 기업에서 대접받으면서 있는 것은 이 영역에서만 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실 여기 말씀 주신 것처럼 웹툰이 전 세계에 이제 잘 단단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 반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나온 의견도 제가 잘 듣고 웹툰 산업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저희도 사업자의 일원으로서 소명감을 갖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윤 네이버 웹툰 이사님께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이버 웹툰 서정윤입니다. 일단 많은 작가님들, 협회 선생님들 이야기 들을 수 있는 자리에 오게 돼서 산업 일선에 있는 입장에서 굉장히 뜻깊고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 웹툰은 되게 저는 유일하게 한국의 작가들이 만든 컨텐츠를 한국의 플랫폼이 전 세계에 내보내고 있는 컨텐츠 장르라고 생각해서 정말 의미 있는 컨텐츠이자 산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 전에 카카오와 네이버의 작은 서비스로 시작했던 장르가 이제는 한 달에 수천만 명이 전 세계 수천만 명이 보는 장르이자 산업이 되었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연구해본 데이터로는 한국의 웹툰을 저희 회사가 글로벌에 가져감으로써 일으키고 있는 경제적 효과가 부가가치가 4조 원에 달한다. 이런 정도로 이야기했을 정도로 많이 커졌습니다. 근데 또 아까 작가님 말씀해 주셨지만 큰 위기라고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 부처에서 나오는 리포트들을 보면은 연재되고 있는 작품의 수가 줄어든다든지 예, 플랫폼이 해외에서 철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웹툰은 쇼폼과 같은 거대한 플랫폼들이 제공하는 서비스와도 경쟁해야 되고 불법 웹툰과도 경쟁해야 합니다. 네이버, 카카오가 큰 회사 같지만 사실은 또 글로벌에 있는 엔터테인먼트 기업들과 비교하자면 저희도 작은 존재이고 또 개인 창작자들은 더더군다나 작은 존재일 것입니다. 저희들이 풀 수 없는 문제들이 있을 것 같아요. 불법 웹툰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도 또 산업 일선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승현 넷플릭스 정책총장님, 네, 말씀 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넷플릭스에서 정책 총괄직을 맡고 있는 최승현이라고 합니다. 먼저 이재명 예비 후보님을 비롯해 말씀 들어보니 너무 쟁쟁하신 한국 이 웹툰 만화업계의 이 중심적인 분들과 뜻깊은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영광입니다. 사실 넷플릭스가 여기 왜 왔느냐라고 조금 질문을 주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넷플릭스는 정말 이 한국 웹툰을 세계에 알리고 저희의 어떤 K 콘텐츠의 창의력, 특히 웹툰 중심으로 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세계 만방에 이렇게 발산하는 데 있어서 좀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지금 K 콘텐츠의 어떤 창의력의 그 중심에 있는 이제 그 여러 가지 웹툰들 넷플릭스에서 소개된 것만 해도 드라마화되거나 영화화가 돼서 여기 계신 배진수 작가님의 더 A쇼, 그 다음에 이제 올해만 해도 뭐 이제 중증외상센터가 큰 성공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재명 예비 후보님께서도 재밌게 봐주셨다고 말씀해 주셨던 DP, 그 다음에 스위트홈,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그 웹툰을 기반으로 해서, 웹툰 원작으로 해서 전 세계적인 사랑을 받았던 작품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작품들이 이제 특히, 그러니까 이제 뭐 이 기존 드라마 작가들이나 영화 작가들이나 감독님들이 하신 것도 큰 의미가 있지만 특히 이제 이 웹툰 작품들이 의미가 더 큰 것은 이 콘텐츠 유형 간 장벽을 뛰어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든다는 데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작품들이 이제 드라마나 영화화돼서 전 세계적으로 사랑을 받으면 다시 그 원작 웹툰이 글로벌한 사랑을 받게 되는 역주행, 국내에선 물론이고 전 세계적으로 사랑을 받게 되는 그 역주행 구조를 만들고 그것이 또 웹툰 만화 업계의 부가가치를 높인다는 점에서 저는 그게 좀 의미가 크고 저희가 미력 하나마 넷플릭스 글로벌 OTT가 한국 웹툰 만화 업계에 기여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K 콘텐츠로 조금 넓히면 지금 이재명 예비 후보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뭐 이 후보님께서도 지금 폭삭소가수다 감명 깊게 보셨다고 말씀해 주셨지만 이게 컨텐츠의 성공은 그냥 컨텐츠의 성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 또 관련 상품, 관련 서비스들이 나오면서 사실은 지역은 물론이고 국가 또 글로벌하게도 굉장히 큰 어떤 부가가치를 이제 자연스럽게 창출해내게 된다는 점에서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연장선상에서 보면 K 콘텐츠가 갖고 있는 긍정적 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넷플릭스를 포함한 여러 OTT들과 국내 OTT들도 해외 서비스가 되고 있고 뭐 그런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OTT들은 결국에는 이제 그 외국어 자막, 다양한 여러 나라의 외국어 자막과 글로벌 홍보 활동 등을 통해서 사실 우리 K 콘텐츠의 어떤 여러 가지 이 창의력과 장점들을 알리는데 이 최전선에 있다라는 점을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하여튼 이제 이 예비 후보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 김구 선생님이 꿈꾸셨던 이 문화 강국은 지금 굉장히 이 적극적인 현실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라는 말이 저는 지금처럼 와닿는 때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콘텐츠는 한국 사람만이 즐기는 게 아니라 이미 전 세계인이 즐기는 콘텐츠가 됐기 때문에 이런 점에 있어서 웹툰 또 만화 업계들 저 K 콘텐츠 창의력의 핵심에 있는 이분들과 더욱 저희 넷플릭스도 어떻게 이분들의 창의력과 스토리를 세계에 알릴 수 있을지 더 고민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도 저희의 역할과 그 본분을 최선을 다해서 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어봤습니다. 저 옆에서 보니까요, 우리 최영지 작가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손을 못 대시고 계시는데, 우리 배진수 작가님은 뭔가 그 그까이 거 대충이라는 느낌으로 별로 펜을 안 움직이십니다. 그런데 한번 공개해서 지금까지 그린 정도로 한번 저희가 곧 있으면 비공개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도 한번 공개 자리에서 한번 보여주시면 어떨까요? 먼저 최영지 작가님, 저희 오늘 이 풍경을 좀 스케치해 주셨습니다. 네. 네. 저는 아직 미완성인데 한 분이라도 놓치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그리고 있고요. 색진을 그래도 잘 잡아내려고 노력 중인데 제가 이렇게 쳐다봐도 부담스러우실 건데 잘 이렇게 계셔주셔서 모델이 쓸만했어요? 네. 저기 저 비공개 안 해도 되고요. 안 해도 다른 될까요? 얘기할 거 특별히 있는 거 아니죠? 네. 그래도 배진수 작가님 그래도 한번 작품 네. 아, 그건 나중에. 그리고 있어. 나중에 할까요? 네. 네. 막 그리셨나요? 네, 그럼 같이 간 다음에 좀 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천천히 하시죠. 그렇게 하고 그냥 네. 습관적으로 그래요. 제가 모의층 모든 분들 중에 그냥 그림 못 그리니까. 그 본인 걸 그린 것 같은데요? 아니 본인을 그리죠. 저를 기린다고 그린 것 같은데 본인을 본능적으로 자기를 그린 것 같아요. 아니, 두 분이 약간 닮으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맞아요. 거기가 핵심이에요. 네, 아, 그럼- 맞습니다. 비슷합니다. 네. 그럼 특별히 맞아, 얘기 좀 비공개하지 하시죠. 않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마이크는 하지 말고 이게 자꾸 또 선거법 걸 것 같아가지고 마이크 쓰면 안 된대. 선거 운동에 해당되는 얘기를 할 때 마이크 쓰면 안 된다. 그래서 내가 혹시 또 몰라서 말하다 보면 하도 많이 걸려가지고요. 내가 대한민국에서 그 공직선거법으로 제일 많이 걸린 사람이야. 11건 걸렸는데 다 무죄 났어요. 또 모르니까 마이크 없이 얘기하겠습니다. 아까 그 불법 사이트 얘기 있잖아요. 근데 형사처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하시는데 우리나라는 형사처벌이 너무 많고 사실 효과도 별로 없어요. 뭐 그 유튜브 채널 보면은 아예 일부러 고의로 불법을 자행해가지고 고발당하는 걸 가지고 돈을 벌더라고. 어디인지 알 겁니다. 그래서 이게 형사처벌보다는 사이트를 폐쇄해버리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기 우리 네이버, 카카오도 조금 해당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불법이 너무 심해서 시정 명령을 예를 들면 하지 마라 더 이상 이런 불법은 뭐 그런 조치를 했는데도 계속한다 그러면 아예 그 사이트를 폐쇄해버리면 손실이 엄청나잖아요. 그러면 안 하겠죠. 다만 이제 엄격한 기준, 뭐 절차 이런 게 필요하겠죠. 또 한 가지는 그런 건 어떠신가 모르겠어요. 이게 불법 사이트가 불법이라 할 수는 없고, 이거 뭐라 그래요? 이걸 몰래 보는 거를. 불법 웹툰, 불법 사이트. 예. 하여튼 근데 그게 사실은 초기에는 홍보에 좀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렇게 보기가 너무 어려운 게, 아, 그래요? 네, 이게 작가의 유료 수입과 직접적인 물론 그렇지. 근데 이게 이제 초기에 소문날 때, 근데 예를 들어서 아주 소규모의 무슨 뭐 대학 동창회에서 이렇게 슬쩍 한번 올려본다든지 이런 걸 가지고 막 음중 제재를 하면 너무 빡빡해질 텐데, 근데 아예 돈벌이를 위해서 체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옛날에 불법 영어 다운 받는 것처럼 요새는 거의 없어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불법 서비스하는 자들의 행태가 뭐냐면 불법 도박, 뭐 불법으로 하는 그런 그 음성적인 그런 것들의 광고를 유치해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그 제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불법을 통해서 돈을 버는 행위가 문제인 거죠. 근데 이거는 사실은 이게 저작물 훔치는 것뿐만이 아니고 각 곳에 다 있죠. 예를 들면 뭐 요새 유튜브 허위사실 공표해가지고 그걸 막 호기심 유발한 다음에 돈 벌고 뭐 고소당해가 처벌받아봐야 벌금이나 내고 벌금 내고 변호사비 든 게 돈 번 것보다 얼마 안 되니까 또 하고 이런 게 문제죠. 이거는 나중에 한번
그 아니 그러니까 잠깐만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보기에도 매우 심각한데 누가 돈 내고 보겠어요? 이거를 예를 들면 돈을 벌기 위해서 불법을 하는 건 원래 사실 징벌 배상을 해야 돼요. 그 돈 버는 것보다 훨씬 많은 배상을 하게 해가지고 망하게 하는 거죠. 되게 서구 선진국들은 그렇게 하고 있죠. 아마 미국이나 이런 데 상상도 못할 거예요. 그걸로 돈을 번다? 남의 거 훔쳐가지고 보여주면서 상상을 못하죠. 그거 하는 순간에 징벌 배상으로 망해버리니까. 사실 우리도 그런 제도를 도입하든지 사이트를 일정 조건이 성취되면 그 자체를 폐쇄해버려야 그 고객을 모집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방법을 하나. 네. 저기 작가님들이 혹시 조금 어려워서 말씀을 잘 못하실까봐 저희 마이크는 조금 마이크는 하지 말고 하세요. 네 여기 전문가 마이크가 앞에 다 있어서 더 괜찮아요. 마이크는 하지 말고 또 뭐 이상한 편하게 말씀을 좀 마이크를 쓰면 안 된다 이런 조항이 있어요. 편하게 좀 말씀을 그러면 현재 작가로서 네. 제가 이제 피부로 와닿는 느낌을 말씀드리자면요. 일단은 그 작가들도 이제 기업들도 당연히 너무나 이거를 간절히 잡고 싶어서 많은 시간 노력을 드는데요. 해외에 서버가 있고 있다. 심지어 국적을 해외로 바꾸기도 하고요. 그 국내에서 차단하는 건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그 후보에서 절차를 밟아서 차단한 속도보다 거기서 사람 당했네 클릭 딱딱하면 바로 새 사이트가 복사를 열립니다. 거기는 되게 딴 데 가서 또 새로 차리고. 근데 거기에 접속해 들어오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방어되어 있기 때문에 아 그래 좀 이따 그러면 비공개 때 더 얘기하도록 하시고. 조금 더 편하게 말씀을 주시면 비공개가 더 나을 것 같아서 아니 제가 잠깐 놔두고세요. 그냥 편하게 얘기하세요. 웹툰협회도 사실은 이 문제 벌써 몇 년째 만약에 전체가 사실 가장 핫한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제가 좀 제안을 드리면 사실은 뭐 정부에서 대응을 안 했던 건 아니거든요. 아까 지금 기자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응하는 것보다 불법 사이트가 계속해서 증식하는. 그러면요 김신 회장님 이래 합시다.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그래서 그거는 저는 그러니까 모든 작가들이 원하는 체감하는 게 저는 국가가 너무 대응이 소극적이라는. 아니 어떻게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경찰 조직 안에 아예 지금 예비군님께서 말씀하신 사실 그 이니셔티브 비전이 저는 이미 대한민국의 문화 콘텐츠가 글로벌 사회에서 굉장히 중심 역할을 하고 있는 콘텐츠들이 되게 많거든요. 특히 뭐 웹툰, OTT 산업. 아니 그러니까 다 좋은데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면 되죠? 선두자로 가고 있는데 이거를 더 확장하는데 그 불법 사이트들이 굉장한 지금 장애물소가 되는 거예요. 아 이거 다 이해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그 말씀 제가 좀 더 강력한 아예 전담 경찰 조직을. 아니 경찰을 두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데 그 경찰이? 그러니까 뭘 이 어떻게? 이 불법 사이트만 집중 차단시킬 수 있는 그리고 잡아들일 수 있는 그런 전문가들 좀 집중 배치해서 일단 불법 웹툰 서비스하는 아니 뭐 차단하면 바로 또 생긴다 그랬어요. 조직범죄로 우선은 그 지정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굉장히 강력한 그게 있고 그다음에 방심위에서 지금 현재 웹툰 관련 불법 차단하는데 그 심의하고 그 작가들이 그 직접 일일이 다 그 자기 사례를 해서 올리고 하는 과정에서 차단까지 가는 기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15일. 아니 근데 차단을 하면 그때 바로 또 생겨가지고 소용이 없다면서요. 근데 이제 해외 서버라서 방법이 없다면서요. 네, 근데 저희가 그 차단해서 정지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과 새로 정식하는 시간 사이에 갭이 커서 그걸 줄이는 게 우선 가장 필요해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일단 차단을 하면 폐쇄를 하면 새로 생기는데 새로운 고객들이 들어가서 늘어나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근데 그 사이 그게 비용이 들고 많은 그 이용자가 생기는 것 자체가 재산인데 그 폐쇄당하면 손실이 크지 않습니까? 금방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 사이트를 만드는 건 금방 생기지만 거기에 그만큼의 사람들이 들어오냐고요. 그 주소를 똑같은 사이트인데 이 주소만 차단되면 다른 주소로 바로 연결시킵니다. 이 주소를 알리는 그럼 그걸 또 다른 커뮤니티. 아니 그러니까 됐습니다. 그러면 꾸니 그거 차단해봐야 소용이 없네요. 쉽게 말하면. 그럼 방법이 뭔데? 또 하나 방법은요.
이게 전에 과거 우리가 처음에 MP3 음원이 얘들 들지 말고 그냥 어떻게 하면 되는? 그때 MP3 음원이 굉장히 불법적으로 다운로드되면서 사실은 이제 심각자들을 위축시켰는데 그 다운로드한 대상 그 소비자들한테도 사실은 적극적으로 이제 법적 책임을 묻기 시작하면서 요즘은 누가 아무도 사실은 그 음원을 불법으로 다운 안 받거든요. 그러니까 사용자들 이용자를 책임을 묻자고요?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원래 웹툰위원회를 좀 3년 하고 있는데 이 행위들이 2년 지금 다 어떤 얘기들이거든요. 실제로는 이제 그 다음 단계에 가서 문체부 특산형이라고 해서 전문 담당하는 문체부 계시고요. 실제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불법 사이트 운영자가 일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면 국가 간의 범죄 같은 인프가 같은 것들 빨리 확실하게 범죄자 인도까지 해야 돼. 그리고 이제 마지막까지 들어가서 지금 국가 진행되는 상태고요.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일본 쪽에서 요청을 했는데 문체부 사람들 하니까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오히려 그걸 빨리 국가 단위 할수 있으면은 이제 좀 어떻게 선택이 돼서 국회의원 그러면은 이렇게 합시다. 여기서 뭐 그 구체적인 방법을 논의해도 방법이 없을 것 같고 그러면 그거를 나중에요. 따로 한번 정책안으로 한번 받아서 네. 다른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뭐 영화나 게임 같은 건 불법으로 다운받으면은 이게 잘못됐다라는 인식이 있지만 웹툰 같은 경우에는 그건 괜찮다고 생각해요? 네, 많이들 괜찮다고 생각을 해서 인식 개선부터 이루어져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말씀만 드리면 네. 강유정 대변인이 좀 많은 역할을 해오셨는데 루누TV라고 해서 OTT 콘텐츠들 불법 사이트들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이제 저작권 침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제 웹툰도 중요하고 대한민국 콘텐츠 전반이 불법 사이트 때문에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는 점은 예비후보님께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게 저희도 이제 이해가 많이 부족한 측면도 있을 테고 그러니까 획기적이고 아주 효율적인 방법은 없는 거네요. 참가만 합니다. 참가만 들어서 만들면 바로 고치고 이런 식으로라서 획기적인 방법이라는 생각은 시스템적으로 좀 바뀌어야 될 원론적인. 그래서 웹툰이나 만화가 종수가 영화나 드라마, 게임에 비해서 월등하게 많기 때문에 그리고 소액들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과감한 정책적 변화가 있지 않으면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규모로 돈벌이를 위해서 불법 남의 저작권을 불법으로 침해하는 경우는 그건 어떻게든 총력을 다해서 봉쇄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소규모로 그냥 입소문 나는 이런 거에 예를 들면 이거를 친구한테 다운받은 걸 보내준다든지 이런 건 불법의 범죄에 속하나요? 실질적으로 범죄인데 이제 그것까지는 가지는 않는 상황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큰 것들이 얘들이 사실은 도박 사이트 운영입니다. 도박을 만든다는 개념으로 가시면은 좀 더 이게 아니 그럼 그걸 남의 저작물을 훔치는 걸로 자기가 돈을 버는. 그 사실 도둑질에 가까운데. 기업형으로 운영이 되고 그거는 철저하게 막아야 되겠죠. 책임도 묻고. 이제 일본이나 한국과 다른 부분들이 처벌의 범위가 약하느냐 강하냐 재산 몰수라든지 기타 행위에 대한 부분들이 강화돼야지 실제적으로 불법을 했을 때 처벌이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방어막으로도 하지 말라는 부분들이 처리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본질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디지털 시대에서 막는다는 것은 사실 거의 불가능한 거고 네이버 카카오 쉽지 않은 부분들인데 처벌 강화가 저는 법적 강화의 근거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방법은 저희도 한번 찾아보기로 하고요. 이 불법 사이트들을 신고하는 체계 자체가 개별 업체들이 신고하고 작가 개인이 신고하고 협회원들 신고하고 이런 식으로 신고가 되다 보니까 이게 사실 체계적으로 신고 관리가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웹툰 이 원소스 역할이라고 하는 웹툰 산업이 무너지면 사실은 2차 산업, 3차 산업으로 당연히 연계되는 문제가 생기니까 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웹툰 산업에 대한 전담 국가 진흥위원회를 진흥을 국가기관으로 좀 만들어 주시면 그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좀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그런 장기적인 계획을 좀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지금 저희가 이 시간이 좀 요약해서 핫파워엔터가 사실은 사이트 폐쇄를 가장 많이 한 업체 중 하나입니다. 다 알고 계실 거고요. 사실 다 얘기하신 것처럼 유통위에서 사이트 차단을 하는 건 아무 효과가 없어서요. 저희는 법무실 산하에 이제 팀을 꾸려놓고 하는데 사이트 폐쇄하고 서버를 뺏어야 끝나거든요. 그런데 보면 이게 성공한 케이스나 성공 아닌 케이스가 59%가 외국에 가 있어요. 그래서 경찰이랑 해당 경찰의 국제 공부가 잘 되면 빨리 닫히는데 요즘 안 되는 경우거나 정말 이상 제3지역에 가 있으면 그런 경우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공조 시스템을 수사 공조 시스템이 잘 되면 저희 같은 업체에서 폐쇄하는 데는 좀 도움이 됩니다. 아 근데 이것도 예를 들면 A 국가에 수사 공조를 잘해가지고 차단이 잘 되면 거기 얼른 C 국가로 옮겨버릴까? 그럼 일도 아니잖아요. 저기 우리가 협조 잘 안 되는 그런 나라에 가서 하면 방법이 없는. 그렇죠. 그 기술적인 방법은 마땅치 않은 모양이거든요. 저희가 기술적으로 되게 많은 시도를 하는데요. 일단 웹툰이 기본적으로 무료 서비스로 많이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일주일 기다리면 무료로 보는데 미리 볼 때 돈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져가는 거예요. 저희는 기술적으로 이게 무료로 전환되는 시기까지만 이걸 막아내면 그래서 조금 더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AI를 써서 이 무료를 가져가는 사람들이 불법에 올리면 이걸 누가 가져가는지를 파악해서 그 사람이 구매를 못하게 막는 식이에요. 그러면은 변칙으로 이게 창과와 방패의 싸움처럼 또 새로운 기법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형사처벌이나 정부는 원래 속도가 늦기 때문에 법률상 의무나 법률상 가능하게 만들고 관련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하는 게 사실 제일 빠를 것 같긴 해요. 이게 불법이라는 건 모두가 아는 거잖아요.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한 것 중에 이 소규모 예를 들면 아까 얘기한 다운받은 걸 친구들한테 보내준다든지 이런 것들서 다 그렇게 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네, 왜냐하면 그냥 가서 보면 되고 일주일 기다려서 보면 되고 뭐 한 회차를 보는 사람들은 또 몇백 원 안 할 거기 때문에 친구 간에 그렇게 하는 수고를 벌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친구가 가서 뭐 몇백 원 내고 보면 되는데 내가 그거를 길쭉한 거를 계속 다 캡처가 아니라 그냥 파일로 보내줄 수도 있잖아요. 다운 받지. 네, 그 다운을 다운이 안 돼요. 그냥 가서 보는. 그래서 그 수고로움이 너무 커서 개인적으로는 안 할 거고. 다운을 받는 게 아니고 가서 보는 걸로 제가 있다고. 돈을 벌 의도가 있어야지만 그 수고로움을 감당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업체들은 사람 써서 일일이 하나하나 다운받아서 다 만들어서 불법으로 쓰고 있어요. 그건 정말 범죄네요. 훔친 거. 완벽하게 훔친 거. 그렇죠. 하여튼 소규모 불법 열람이 홍보에 도움된다는 말은 취소합니다. 홍보는 저는 제가 원래 그래. 원래 만화가 1권, 2권, 네, 어릴 때 보면 1권, 2권, 3권 쭉 나오잖아요. 1, 2, 3권 하고 난 다음에 4권, 5권부터는 유료로 하고 비닐 씌워가지고 못 보게 만들잖아요. 1, 2, 3권은 원래 그냥 최대한 많이 배포하는 게 도움이 되는. 그렇게 다 하고 그래. 제가 그거하고 착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지금 지방이 예를 들면 문화 콘텐츠 산업이 지방에 있으면 더 불이익하다. 지원이나 기회가 매우 더 차별받는다. 그런 생각인 거예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이 문화산업뿐만이 아니고 모든 영역에서 지방이 사실은 소멸 위기를 겪을 만큼 차별을 겪고 있는데 사실 이런 문화 창작이나 이런 거는 굳이 서울 안 가도 되는데 그죠? 경치 좋고 또 아는 사람 많은 고향에서 해도 될 일인데 다 서울로 가는 그것도 슬픈 일이죠.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은 똑같은 지원을 해도 서울에 더 많이 해요. 실제로 그래요. 예를 들면 대학 지원을 해도 서울대가 지원을 제일 많이 받고 경북대는 지원이 절반밖에 안 될 거예요. 1인당 예산이, 교육 예산이.
그 사실 반대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오히려 그 반대의 반대가 돼 있어서. 이게 문화 지원 예산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걸 한번 고려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서울에서의 이격 거리에 따라서 지원 예산을 비율을 차별을 두는 거예요. 지역 가중치를 줘가지고 예산 배분에 있어서 총액 예산이 주어지면 그 총액 예산을 배분을 하잖아요. 지역별로 뭐 시군, 시도, 서울 이거 할 때 서울에서 수도권에서의 거리에 따라서 지방에 가중치를 주는 거예요. 저는 모든 지역 예산이 그래야 된다고 봐요. 지금 대한민국의 균형 발전이 정말 심각한 과제라서 그것도 한번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예산 배정 문제에서 그런 거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복지 예산도 사실은 지방을 더 지원해 줍니다. 네. 1인당 예산에 가중치를 주는 거죠. 아동수당을 줘도 지방이 더 많이 주는 거죠. 그래서 이 문화 예산도 특히 좀 그럴 필요가 있을 것 같긴 하네요. 한번 말씀하십시오. 네. 말씀하신 거에 한 가지 더 붙여볼 게 있는데 네, 붙여주세요. 거기에 이제 보통 작가들이나 예술가들 대집에 있거든요. 그 돈을 예산을 내려면 그걸 쓰는 데 있어서 공무원들이나 진흥원이 쓰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작가들이 필요한 게 쓰는 게 아니라 엉뚱하게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경우에도 작가들, 지방 작가들이 같이 협업을 하면서 어떻게 쓰면 좋을지에 대한 그런 생각이 그건 이제 국가 예산 모두에 필요한 부분인데요. 이 원래 공급자들은 자기들 편하게 주는 쪽 입장에서 하거든요. 근데 실제는 수요자 입장에서 판단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공급자는 수요자를 해본 일이 없기 때문에 생각이 미치질 않아요. 입장이 다르면 모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만화가 관련된 단체도 좀 연합회를 하나 만들든지. 저희 그래서 연합회 만들어주세요. 협회 총연합이 만들어졌습니다. 그게 누구세요? 저희 회장님이 오늘 오셨어야 되는데 오늘 일본 가시는 받아서 저보고 대신 여기 다 연합회에 다 소속돼 있고 그러니까 민간 거버넌스 진짜 중요해요. 그렇죠. 이 민간 썼다가 다시 작가들 안 맞으니까 다시 또 써야 됩니다. 아니, 사회가 갖고 있는 이해해야 될 것 같아요. 문화진흥만 갖고 지방 분권을 해가서 사실 성공한 사례가 없는 이유가 한국 사회가 이게 최종적으로 아니 또 그걸로 지방 분권을 하는 얘기는 아니고. 그러니까 작가들이 자식들을 위해서도 지방으로 내려가는 게 작업 때문에보다도 그 부분이 가장 큰 영향을 많이 끼치고 모든 영역에서 다 끼치는 것 같습니다. 대학 개혁이 함께 연계하지 않으면은 그 대학 개혁도 해야 되고 산업 개혁도 해야 되고 인프라 구축도 해야 되고 다 해야지. 그럼 끝이 없고요. 그다음 맞는 말씀이시고 어쨌든 그 수요자들이 목소리를 좀 키우고 그 정책 결정이나 예산 배분에 직접 참여를 해야죠. 그런 걸 늘리는 소통이 제일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중에라도 정책 단위에서 한번 좀 정리를 해가지고요. 네. 어쨌든 제일 큰 현안은 불법 사이트 단속인가 봐요. 네. 옛날에 우리 원서 뺏겨가지고 복사해서 쓰고 막 그럴. 그때는 좀 뭐 낭만이라도 있었지만 지금은 그 생존의 문제입니다. 생존. 그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네. 그 작가 입장에 똑같았죠. 우리 그때 수요자 입장이었으니까. 저자 입장에서 저자 입장은 다 도둑맞은 거죠. 낭만 취소입니다. 일본이가 오늘 산업 규모 자체가 너무 작아서 네. 그런 것들이 아마 사회 이슈화가 되기가 쉽지 않았던 시기였기 때문에 당연히 그리고 저건 좀 어떠세요? 여기 우리 네이버, 카카오, 넷플릭스도 오셨으니까 원저작자들의 저작 아까 그 얘기 하신 것 같은데 원저작자들의 저작권료라고 할까? 그 뭐 저작권 이건 충분히 잘 보호되나요? 저희 플랫폼에서 연재하고 있는 작가님이 바로 옆에 계셔서 네. 제가 말하면 너무 저희 회사 쪽 입장일 것 같은 작가님. 여긴 잘 협조 잘 되는 쪽이기 때문에 2차, 3차 창작하고 이런 때도 계속 원저작자의 저작권이 그래. 예전에 쇼판 만화 시절에 비하면 일단은 원고료 자체 일본 수익나는 배분율이 완전 한약한테 유리하게 설정이 됐고요. 당시에는 제가 알기로는 10%, 5%, 지금은 뭐
거의 60% 넘어가 있어요. 그래. 1차 시작금 공모를 받고 상권을 팔았다 하면 상권료가 따로 있고 그리고 상권을 팔고 드라마나 영화 나온 거에서 홍보가 돼서 다시 대만화를 보는 사람들이 또 세 번째로 또 수입가 되는 거예요. 광고도 하고요. 강연도 하는 거고요. 뭐 매우 쉽게 말씀드리면 나한테 너무 잘해주는 거 아닌가? 아니 너무 유명 작가셔서 그래. 그게 옛날부터 이게 좀 온도가 다른 게 작가님 같은 저 온도가 다르죠. 인기 작가다 보니까 그죠. 딴 데로 가시면 큰일 나니까 그런 거지. 시민들 같은 경우는 어제 제 학생들한테 의견을 받았을 때 4위로 많이 나온 게 요즘 제작사들이 저작권을 아예 작가한테 주지 않고 회사가 가져가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계약 그게 시민들한테는 사실은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작하는 정도 이렇게 인지도 있고 인기 작가들은 대접을 충분히 해주는데 실제로 산업에 진입하는 청년 작가들이 진입할 때는 굉장한 지금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사실은 온도차이가 분명히 있어서 플랫폼은 그거 잘 인지를 못하는 수 있어요. 오히려 좀 방지하게서 말씀드리자면 플랫폼의 계약 구조라는 거는 인기 작가들, 시민 작가들 똑같은데 아마 이제 김신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저희 플랫폼이 오기 전 단계에 제작사와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저희 플랫폼은 어차피 작가의 인기와 상관없이 다 똑같은 계약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큰 플랫폼은 안정적으로 기업을 주고 작은 플랫폼들이 큰 플랫폼에 들어가려면 엄청난 그 계단을 그렇죠. 좀 작은 업체들은 오히려 작가들 부가도 훔쳐간다든가 뺐다는 일이 많은데 큰 업체에서는 그렇게 하면 큰다니까 오히려 안 하죠. 그렇죠. 근데 요거는 제가 조금 정리를 조금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해가 있어서 카카오나 네이버는 사실 되게 모범적이고요. 그다음에 대체적으로 저희 플랫폼들도 저작권을 바로 뺏어가는 경우가 아니라 대체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우리 웹툰 산업이 굉장히 고도화됐고 산업화됐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어떤 경우냐면은 제작사나 에이전시나 매니지먼트 등 회사에서 직접 기획을 해서 작가를 고용을 해서 제작하는 경우도 있고 그럴 경우는 회사가 당연히 관리하는 경우고요. 근데 아까 김희 교수님 얘기하신 거는 이제 일부 신생이나 이런 저작권 잘 모르는 분들이 작가들이 기획해서 가는 오리지널 작품들을 자기네들의 저작권을 가져가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은 저희가 제한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들의 산업 구조가 있기 때문에 하나는 해결하기 조금 어려운 네. 하여튼 이제 공개는 마치고 시간도 거의 다 돼서. 네, 맞습니다. 저희 사진도 서울 가야 되죠. 네, 사진 촬영이라는 매우 중요한 일정이 남아 있어서요. 네. 근데 이 두 분은 더 말씀을 안 하셔서 지역에 계신 아까 다 말씀하신 거예요? 너무 큰 분들이 아니셔서 저희는 이제 거기서 직접 기업 운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말씀 주신 일자리, 청년 일자리에서 대구 지역 경제 활성화가 선순환이 되려면 일단 저는 기업을 하고 있어서 그런지 기업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지금 기업이라고 어떤 기업이라고 보지만 그 자체는 너무 좋고요. 저희가 제작을 해야 저희가 인원을 뽑고 청년들을 고용을 하고 그리고 저희가 선순환이 이루어질 텐데 안 되는 상황이고 저희가 좀 작고 영세한 업체들이다 보니 큰 업체만큼 고용 비용이나 이런 것도 감당하지 못해서 작가들이 좀 불안하기 때문에 큰 안정적인 회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기업 단위에서 제작 지원이라던가 그리고 플랫폼 쪽에서도 좀 더 저희 작품이 좀 잘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크게 보면 대한민국의 문화 잠재력, 또 문화산업, 지적재산 산업의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여지고요. 정부든 작가든 아니면 플랫폼이든 모두가 더 큰 안목을 가지고 좀 쪼잔하게 괴롭히거나 뜯거나 하지 말고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길을 찾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은 엄청난 세계 시장이 기다리고 있죠. 우리는 과거에는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 경쟁했다면 이제는 함께 손잡고 좀 세계를 상대로 경쟁해야 되는 그런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저는 이 폭삭 속았수다 이거를 보면서 되게 한국적이잖아요. 과연 저는 그런 정서들, 뭐 고부 갈등이라든지 뭐 이런 걸 과연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해를 할까?
양관식 같은 아버지하고 그 뭐지? 그 못된 글부시 씨 부산길 네. 학시 아저씨 그 완전히 대립된 캐릭터가 우리나라는 이해하겠지만 다른 나라는 이해할까? 근데 그걸 다 공감한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건 결국 표현력이 문제인 것 같아요. 창의력과 표현력이 문제. 저는 거대한 세계 시장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제는 우리가 좋아하는 것도 세계인들이 좋아하는 우리의 안목이 세계인의 기준이 되는 그런 시대가 곧 도래하는 것 같아요. 같이 잘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대구에도 빛이 웹툰의 빛이 비추기를. 저한테 부탁할 일은 아니고. 네. 비공개로 하고 하실 말씀 있으면 저는. 네, 비공개로 하고 조금 하실 말씀 약간 있으시면 더 하고요. 저희 사진 촬영을 좀 하면서 좀 스몰 토크로 좀 우리 예부 후보님과 얘기를 나눠도 좋을 듯 합니다. 네, 그럼 저희 좀 사진 촬영을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그리셨어요? 네. 아, 그 사이에 작품이 완성이 되십니다. 저희 워낙 공간이 좀 좁아서요, 여기가. 너무 앞에 심하게 본인을 사진 촬영할 때 조금 정리를 하고 조금 동선에 움직임이 있도록 좀 도와주시면 합니다. 네, 고생했어요. 네, 고맙습니다. 그게 그렇게 뺀질뺀질 하는 모양이네. 네. 저희가 뒤로 가겠습니다. 네네. 네, 촬영 마치겠습니다. 파이팅 한번 해요. 네, 파이팅 하겠습니다. 네, 파이팅. 자, 파이팅! 화이팅!